사흘 전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이뤄졌지만 백악관은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에도 공식 성명을 곧 내겠다고 했지만 Have a reaction to the results of the election in South Korea. Yes, we do. In fact, let me find it here for you. Should be somewhere in here. Thank you. We do not, but I will get you one. 역시 일주일이 넘도록 공식 입장을 낸 게 없습니다. 당시 백악관은 당국자 명의로 환영의 뜻과 함께 중국의 개입을 우려한다는 입장이 담긴 배경 설명을 내놨을 뿐입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의 대중국 입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재명, 트럼프 두 정상의 통화 직후 친밀감을 확인했다며 우려할 일이 아니란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주로 자신의 성과를 홍보할 때만 SNS를 통해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공개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공식 발표하지 않은 것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백악관 주변에선 이재명, 트럼프 두 정상의 직접 소통을 통해 관계 정립이 윤곽을 드러낼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언제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 첫 대면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G7 정상회의 직후 미국으로 자리를 옮겨 단독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네, 이번엔 용산 대통령실 연결해서 한미 정상의 첫 통화와 G7 정상회의 참석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격식을 많이 깨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첫 통화부터 이렇게 청구서를 내미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그렇게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12.3 내란 사태 이후에 지난 6개월 동안 한미 정상 간의 외교가 사실상 아예 끊겨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미 정상 앞에 놓인 과제가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상호 관세 유예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 협상에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최근 미국이 이제 세계적으로 그 미군 재배치에 들어간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이제 재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북미 회담 경험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에 나설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이제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쨌든 첫 통화가 친밀하게 잘 이루어졌고 또 이를 통해서 끊겼던 한미 정상 간의 이제 그 회담이 그리고 한미 정상 간의 외교가 복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또 특히 한미 정상이 빠른 시일 안에 직접 만날 수가 있다라는 신호가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미 실무자 간의 회의에도 약간은 수월해질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통화가 친근한 분위기 속에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졌나요? 네, 우선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공통적으로 겪은 그 암살 위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때 피습을 당한 경험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피습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정상이 사실상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극복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그 리더십이 강력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또 각자 골프 실력을 소개하고 또 가능한 시간에 라운딩을 갖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사랑 굉장히 유명하죠.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골프 외교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과 그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외교가 복원이 된다면, 시작이 된다면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골프 이제 회동 이후에 역대 두 번째로 한미 정상 간의 골프 외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밖에도 이재명 대통령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적혀 있는 모자를 지인에게 선물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개인적인 친밀함을 중시하는 그런 스타일을 고려한 대화가 이어졌던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G7 정상회의가 열흘도 안 남았는데 외교팀 인선은 언제 다 마무리가 됩니까? 네, 일단 대통령실은 내일, 그러니까 주말까지 그
추가 인선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요. 여기에 외교안보팀이 이제 포함이 돼 있느냐 여기까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G7 바로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그 이후에 한미 정상회의도 바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교 안보 라인이 빨리 임명이 돼야 그 준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관측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 날 임명을 했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외교안보 라인을 총괄을 하고 있고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도 위성락 실장이 주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G7 이후에도 나토 회의도 참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자, 양자 회의들이 줄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위성락 실장이 그것을 혼자서 계속할 수는 없고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인선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외교부 신임 장관에는 조현 전 외교부 차관이 좀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외교안보 특보에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유력하다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저녁 일정에 대한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이재명 대통령 그 대선에 나가기 직전까지 당대표를 2번 연임을 했었죠. 그 시기에 1, 2기에 이제 당을 같이 이끌었던 당 지도부들과 이제 오늘 저녁 만찬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정청래 의원, 서영교 의원 등이 한남동 관저를 방문을 해서 저녁을 함께 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자리에서 지난 대선 과정도 좀 돌이켜보고 그리고 앞으로 전국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JTBC 유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하루가 지나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첫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시차 때문에 또 일정 때문에 조율 중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같은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그랬던 트럼프 정부가 이번엔 상견례 통화도 하기 전에 중국을 언급하고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이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 첫 메시지에서 외교 관례상 이례적일 정도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경계했습니다. 그 의중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트럼프 측에선 친중론까지 파다합니다. 트럼프 일기 때 대통령 책사는 중국 공산당이 지원하는 이재명 정부라며 노골적으로 겨냥했습니다. For those in the State Department not paying attention or the White House have not been paying attention to this, they gave 2 FUs. Everybody that was asleep on the watch in this thing, payback is going to be bad, folks. 한국의 새 정부는 미국과 무역 협상을 서두르지 않으려 하며 중국과는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배너는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입김이 센 다른 극우 인사들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점령했다거나 이 대통령이 중국에 자국을 팔아넘기는 걸 한국인도 두고 보진 않을 것이라는 식입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에 그치기엔 트럼프 이기 기조와 일정 부분 맞닿아 있습니다.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made pretty clear that the days of hedging, at least for U.S.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are gone.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양다리는 안 된다며 트럼프 정부가 새 정부의 균형 외교에 견제구를 던지면서 함수는 복잡해졌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에겐 당장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국제사회는 특히 이 대통령이 외교 문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등을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백악관에 나가 있는 정강현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정 특파원, 이 백악관이 이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 어떤 입장 내놨는지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백악관은 당국자 명의로 배경 설명 형식의 답변을 JTBC에 보내왔습니다. 우선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굳건하다며 환영하는 뜻을 나타냈고요. 그러면서 한국은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를 여전히 우려하고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중국의 개입 문제를 같이 거론한 건 좀 이례적인 대목 같군요. 그렇습니다. 동맹국의 대선 결과를 언급하면서 제3국인 중국 문제를 끌어온 건데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결례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긴 합니다.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와도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패권 경쟁국인 중국에 대한 거리 두기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내용은 없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백악관 역시 당국자의 배경 설명 형식으로 입장을 냈을 뿐 공식 성명을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백악관 대변인이 답변지를 찾지 못하겠다며 입장 발표를 미루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잠시 보고 가시죠. Does the White House have a reaction to the results of the election in South Korea? Yes, we do. In fact, let me find it here for you. Should be somewhere in here. PQ. We do not, but I will get you one, Jeff. 하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도 백악관의 공식 성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1기 당시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대해 곧바로 백악관 대변인이 이 공식 성명을 낸 것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러면 미국 국무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 명의로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직접 언급하면서 역시 굳건한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무부도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입장을 덧붙였는데요. 앞서 백악관이 중국과의 거리 두기를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을 향해 일본과의 관계 정립을 확고히 해달라는 이 과제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